주변 지인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시간 투자를 해서 일을 전체적으로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간 이솔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하고 주무셔라. 그래서 치간 이솔을 쓸 때 한 가지 또 팁은 칫솔 묻히는 것보다 저는 권유드리는 게 묻혀서 하시는 것을 권유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측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아주 가볍고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드릴까 합니다. 치아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치아 관리 내용까지 조금 오늘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누구도 다 어떤 분들이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치아에 해가 되는 음식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사탕, 젤리, 초콜릿 이런 단 음식들,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음식들,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마른 오징어나 문어 다리 말린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꽉꽉 씹어서 먹는 나라는 별로 흔하지 않다고 하죠. 아마 거의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아마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첫 번째, 너무 단 음식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설탕 성분들, 그런 단 음식들은 당연히 세균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특히 충치 세균들이.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연결되는 문제가 치아 충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단 음식들, 뭐 사탕, 젤리, 초콜릿 같은 케이크, 이런 음식들을 절대 안 먹고 살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단 음식들을 먹지 않고는 뭐 살 수가 없죠. 너무 단 음식들은 치아 건강뿐만 아니고 전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가 않죠. 하루에 뭐 몇 번에 걸쳐서 드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음식들을. 뭐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뭐 자주 드신다고 해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드신 후에 꼭 식사 후에 양치 관리나 입안 가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딱딱한 음식들은 뭐 당이 많아서 충치가 생길 우려보다는 이제 잇몸 건강 문제랑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턱관절 건강 문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턱관절 문제가 사실은 대부분 다 많이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턱 관절이라는 것도 여타의 뭐 이런 팔, 다리에 있는 여러 관절들 많죠. 저희 신체에 보면.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 연세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일단 걷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릎 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시는데, 이 턱관절 문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너무 아파서 아예 입이 안 벌어지거나, 특히 씹을 때 아파서 못 씹는 정도의 관절 문제,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문제긴 한데,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는 이 턱관절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일생 동안 계속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턱관절 치료를 할 때 중요 기준이 되는데, 약간 이것도 만성질환으로 봐서 소리가 가끔씩 나는 정도까지는 크게 치료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소리가 난 이후에 이 소리의 종류가 굉장히 이게 똑똑 소리보다 뭔가 갈리는 소리 비슷하게 나면서 조금 다른 소리가 나면서 입을 벌리는 게 어려워지고, 뭔가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이제 턱관절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턱을 조금 입을 크게 벌릴 때 똑똑 소리가 나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때부터는
턱 관절에 아주 심한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질긴 음식 드실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빈도를 조금 줄이고 드실 때 조금씩 천천히 조심해서 씹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중에 뭐 탄산음료는 뭐 흔히들 다 알고 계시죠.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그런 실험도 있어요. 이 탄산음료와 물에 이미 뽑은 치아를 담가 보면 당연히 탄산음료가 안 좋은 거는 치아 자체를 부식을 시키죠, 부식을. 그래서 요즘에 가끔 보면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사신다고 하죠. 달고 지낸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 탄산음료 먹고 나서 아무리 이 양치질을 잘한다고 한들 정말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치아 자체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신경 써서 좀 줄이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탄산음료 말고 환자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면은 치아 건강, 특히 잇몸에 안 좋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커피나 녹차, 홍차 이런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너무 자주 드시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요거는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녹차나 커피나 홍차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 자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경험도 해보셨을 테고, 특히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도 치아에 착색이 되죠, 착색이. 그래서 치아가 누렇게 변하고, 치아 사이사이 어떤 이렇게 틈 사이에 보면 꼭 충치가 생긴 것 마냥, 혹은 치석이 껴있는 것 마냥 누렇게 변하는 거 이상 막 갈색빛으로도 변합니다. 그 카페인 성분이, 특히 이제 그 담배 같은 경우는 타르 성분 같은 거, 이런 거에 치아에 침착이 되고 착색이 돼버리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단순히 치아가 누렇게 되고 착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렇게 되는 표면에는 그런 카페인 성분이나 담배의 타르 성분이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니까 그렇게 색깔까지도 누렇고 갈색빛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표면에 착색이 되고 색깔이 변한 치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치석이 생기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치아 표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손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조금 내 치아를, 특히 앞니 쪽을 긁어보시면 매끄러운, 꼭 유리 표면처럼. 근데 그렇게 매끄러운 표면에 음식물이 쌓이기 쉬울까요? 아니면 뭔가가 착색이 되고 거칠어진 표면에 음식물이 더 쌓이기 쉬울까요? 당연히 거칠어진 표면이겠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카페인 성분이나 담배의 타르 성분 때문에 치아 표면에 뭔가 안 좋은 게 끼기 시작하고 착색이 시작하면 뭔가가 꼈다는 거고, 이렇게 뭔가가 꼈다는 거는 아주 매끄러운 치아 표면이 거칠거칠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치아 사이사이 잇몸이나 곳곳에 음식물, 미세한 찌꺼기들이 잘 쌓이게 되고,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쌓이고 청소가 잘 안 돼서 돌처럼 굳어지는 것들이 치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히들 뭐 단 음식, 탄산음료, 질긴 음식 피하라는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런 커피나 차 같은 류,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뭐 담배는 당연하고, 이런 음식들도 너무 자주 드시게 되고, 자주 드신 상태에서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면 잇몸 건강에 해로운, 치석이 잘 끼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잇몸 건강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고 인지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강조돼야 될 건 그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치아 건강에, 잇몸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특히나 또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고 먹기 좋은 음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음식을 드시더라도 너무 자주 드시던 분들은 조금씩은 횟수를 좀 줄이시고, 드시고 난 후에는 꼭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셔라. 사회생활 하다 보고 집 안이 아닌 바깥쪽에서 뭔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매 끼니 때마다 뭔가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양치질, 입솔질을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제가 가글이라도 충분히 하시고, 그런 전문적인 가글 제품이 없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꼭 물로라도 입을 꼭 여러 번 헹궈냅니다. 그 정도 조치라도 하시고 댁에 가셔서 꼼꼼한 관리. 제가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시간 투자를 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간 입소리, 잇몸이 어느 정도 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치아 사이사이에 치간 입소리 들어가는 환경이 이미 되신 분들은 꼭 양치하고 치간 입술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하고 주무셔라. 그래서 치간 입술을 쓸 때 한 가지 또 팁은, 치간 입술도 사이즈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그런 사이즈를 잘 찾으셔서, 너무 또 무리하게 너무 큰 사이즈를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잘 안 들어가는데 무리하게 꽂아서 청소를 하시게 되면 특히나 잇몸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선택 잘 하시고, 무리 없게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그 다음에 치간 입술을 할 때 칫솔 묻히는 것보다 저는 권유드리는 게 가글액을 묻혀서 하시는 것을 권유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랫순간에 일반 입술이 안 들어가는, 닿지 않는 어려운 공간이니까 치간 입술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게 되죠. 근데 그냥 치약을 묻혀서 하고 물만 몇 번 헹궈 버리시면 그 공간에 치약이 묻어 있는 치약이 제거가 안 된 채로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치간 입술을 쓸 때는 치약보다는 가글액을 이렇게 조그맣게 따라 놓고 치간 입술을 가글액에 충분히 적셔서 가글액을 묻혀서 가글액으로 닦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가글액은 일반 치약에 비해서 헹굴 때 훨씬 잘 헹궈지기도 하고, 조금씩 소량이 남아 있다고 해도 치약보다는 훨씬 걱정할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치간 입술을 쓰실 때는 가글액을 묻혀서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오늘은 가볍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전체적인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렇게 쭉 한번 설명드렸고, 특히 잇몸 건강에 차 종류나 담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이 치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되새겨서 치아 관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